이렇게 들으면 왠지 가슴이 조금 울컥하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 상자를 나르느라 허리가 욱신거리고 손목엔 파스를 붙인 채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와 씨름하다가 이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 나름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바라면서도 막상 은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도대체 은퇴 준비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3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하면서도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은퇴란 게 꼭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느냐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느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52세 택배기사인 석진이 현가명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200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하고 주말이면 추가 물량을 처리하면서도 쉴 새 없이 뛰어다닌 지 15년 가까이 되었대요. 근데 문득 지금부터 3년 후면 내가 55세인데 그땐 이 무거운 상자를 과연 계속 옮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배짱 선언을 한 거죠. 그래, 딱 3년 더 열심히 뛰고 나 은퇴하자. 라고요. 이제 문제는 그 결심만으로 은퇴가 가능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은퇴 준비가 생각만큼 어렵지도 그렇다고 만만하지도 않다는 걸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작은 부업으로 시작해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제 주변에 계신 54세 민호 씨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민호 씨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볶고 굽고 썰고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고 무엇보다 개인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민호 씨는 50살 무렵부터 주말마다 소소하게 라면 레시피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라면에 들어갈 토핑이나 간 맞추는 노하우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라면 맛집 블로거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대형 마트에서 이벤트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52세가 되던 해에 민호 씨는 주방 보조로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라면 레시피 자문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분야로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라면 관련 소스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매장을 오픈하려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메뉴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점점 인맥이 쌓이고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작은 부업이 나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호 씨가 처음부터 대단한 투자금이나 거창한 꿈을 내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저 평소 잘하는 일을 조금씩 온라인으로 공유해보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상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포인트 잘하는 걸 꾸준히 공유하기가 핵심. 은퇴 준비 기존 직장을 그만두기 전 작게나마 시도해보면서 자신감을 얻는다. 좋은 예시 블로그, 유튜브, SNS를 통해 내 관심 분야나 노하우를 널리 알린다. 2. 두 번째 사례, 작은 공간 투자로 은퇴 후 월세 수익 만들기.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예요. 55세가 되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는데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이죠. 택배기사, 식당 종업원, 공장 근로자 등 여러 직종을 막론하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 당장 수입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제 친구의 아버지는 58세까지 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 후 수입이 전혀 없을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50세 무렵부터 부부가 함께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원룸 건물을 사겠다고 결심한 거죠. 물론 대출 부담이 컸지만 할부금을 갚는 대신 월세를 받으면서 조금씩 원금을 상환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았다고 해요. 주말마다 인테리어를 직접 손봐야 했고 세입자 관리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이란 게 은근히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덕분에 58세의 버스 운전을 완전히 그만뒀을 때도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죠.
물론 부동산 투자는 시기나 지역, 자금 상황에 따라 위험 요소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작정 작은 빌라나 원룸을 사서 월세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수입이 끊겼을 때 다른 형태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중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포인트 은퇴 후 고정 지출은 계속되지만 고정 수입은 끊긴다. 이를 대비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자. 은퇴 준비 체력이 허락할 때 조금이라도 미래 수익원을 설계해 둔다. 좋은 예시 부동산뿐 아니라 주말 농장 공유, 오피스 등 다른 임대 형태도 가능. 3. 세 번째 사례, 작은 모임이 만들어준 커뮤니티 창업. 마지막으로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은퇴 이후를 바꿔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요즘 은퇴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외로움과 소속감 상실이래요. 직장을 그만두면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53세 때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퇴직 직전에 회사 사람들, 동네 친구들, 심지어 대학 동창까지 각종 인맥들을 수소문해서 작은 독서 모임을 열었어요. 처음엔 주 1회 만나서 책 한두 권 읽고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그냥 수다도 떨고 그러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이 모임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점점 사람이 늘어났고 심지어 책을 소재로 한 문화 행사를 열어보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다들 저마다의 경력과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소규모 출판 기획, 지역 도서관과의 콜라보, 심지어는 독립서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57세인데 독서 모임이 확장되어 만들어진 작은 커뮤니티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은퇴 후 생긴 커뮤니티 창업이 자리 잡으면서 월급처럼은 아니지만 강연 수당이나 기획 수수료 등으로 꾸준히 용돈 벌이를 하고 계시죠. 또 무엇보다 큰 수확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일하며 인생 2막을 누리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포인트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순한 취미에서 더 큰 프로젝트, 심지어 수익 모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은퇴 준비 남는 시간에 취미나 관심사를 이웃, 친구들과 나누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온다. 좋은 예시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악기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창업 아이디어가 탄생하기도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다시 돌아와서 52세 택배기사 석진이 형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체력적으로는 점점 한계가 느껴지는데 현실은 매일 수십 수백 개의 택배를 배송해야 하니 막막하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석진이 형이 택배 배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경험과 지역 상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 들르는 가게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지역 상권의 흐름과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무거운 택배를 옮기면서도 노하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허리 부상 없이 효율적으로 짐 옮기는 방법이나 택배 기사들 간의 소통 플랫폼 같은 아이디어 말이죠. 핵심은 지금 하는 일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작은 기회나 부업거리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해온 일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건 재밌겠는데? 하는 요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실천 방법 몇 가지 제안. 관심 분야, 취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요즘 내가 관심 가는 분야, 흥미로운 기사나 영상을 메모해 두세요. 내가 왜 이 분야가 재밌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도 써두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작은 모임 만들기 혹은 참여하기. 책, 영화, 운동, 반려동물 등 어디든 상관없어요.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넓히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와 기회는 대체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생겨납니다. 투자나 창업은 작게 테스트해보고 시작하기. 한 번에 큰 돈을 쏟아붓기보다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제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체력 관리에 소홀하지 말기. 아무리 머릿속 계획이 완벽해도 몸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죠. 50대 중반 이후에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게 꼭 회사에서 퇴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 후가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쁨이 내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 일이면 그건 더 이상 노동이라기보단 삶의 즐거움이 되겠죠. 우리 52세 택배기사 석진이 형이 3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아이고 내 허리 하면서 계속 택배 상자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마음 먹고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그 안에 작은 부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창업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꿈꿀 수도 있죠. 결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결심 없이는 절대 못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데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분야를 탐구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3년 뒤,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인생 이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첫 발걸음부터 차근차근 내딛어 봅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